여러분, 인생 참 묘하죠? 4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선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시골집 창고 깊숙한 곳에서 녹슨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그 안에는 제가 알던 무뚝뚝한 남편이 아니라 전혀 낯선 남자의 처절한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기록은 제 남은 여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. 우리 남편 참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. 대기업 간부까지 지냈으면서 평생 변변한 가방 하나 안 사고 구멍난 양말 꿰매 신으며 살았죠. 저는 그게 그저 남편의 타고난 검소함인 줄만 알았습니다. 그런데 상자 맨 밑바닥에서 발견된 낡은 통장 하나, 거기엔 40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어딘가로 송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. 심지어 우리 큰애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남의 집 파출부 나가며 울던 그 달에도 남편은 꼬박꼬박 돈을 보냈더군요. 절대로 아내에게 알리지 말 것이라는 붉은 글씨의 메모와 함께요.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. 이 사람이 나 몰래 딴 살림이라도 차렸던 걸까? 저는 그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. 도착한 곳은 어느 산골의 사찰 옆 작은 집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백발의 노인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더군요. 드디어 오셨군요. 그 양반 부인 되시나 보. 노인이 내민 건 남편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. 1984년 10월 남편이 초임 과장으로 발령받아 온 가족이 기뻐하던 그 해의 기록이었죠. 1984년 10월 14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. 그날 밤 남편은 빗길을 뚫고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. 가로등 하나 없는 국도변.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마주오던 소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.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. 상대차에 타고 있던 젊은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. 남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.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자수했습니다. 법정에서 남편은 모든 죄를 인정했고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기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하지만 법의 심판보다 무서운 건 남편 스스로 내린 심판이었습니다. 사고 차량 뒷좌석에 홀로 남겨졌던 4살짜리 아이.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남편의 귓가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. 남편은 결심했습니다. 법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내 영혼은 평생 이 아이를 위해 살겠다. 고요.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. 우리 집이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, 남편이 왜 술 한 잔 마시지 않고 그토록 자신을 들볶으며 살았는지 말입니다.
남편은 자기 월급의 30%를 평생 그 아이의 양육비와 학비로 보냈습니다. 여보, 미안해. 당신한테 맛있는 거 하나 못 사주는 이 못난 놈을 용서하지 마.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. 일기장 곳곳에 번진 눈물 자국을 보며 저도 통곡했습니다. 남편은 제게 짐을 지우기 싫어. 평생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간 겁니다. 제가 돈 좀 더 벌어오라고 타박할 때마다 남편은 허허 웃으며 베란다로 나가 담배만 태웠죠.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가슴이 찢어집니다. 그런데 노인이 말씀하시더군요.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누구나 알 법한 큰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다고요. 남편은 그 아이가 성공한 뒤에도 연락 한 번 안 했답니다. 그저 멀리서 아이가 엇나가지 않고 잘 컸다는 소식만 들으며 안도했을 뿐이죠. 그때 노인이 방 안쪽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. 남편이 죽기 직전 편지와 함께 남긴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.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민수야, 이제 내 속죄의 시간도 끝이 보이는구나. 내 평생 너에게 준 건 미안한 뿐이었지만 내가 훌륭하게 자라준 덕분에 나는 매일 밤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 있었다. 여기 내 이름으로 된 작은 땅은 사실 내 부모님이 계셨다면 내 것이 되었을 유산이다.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마. 며칠 뒤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검은 정장을 입은 듬직한 청년이 서 있더군요.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.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. 어머님,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님을 용서했습니다. 아버님이 매달 보내주신 편지와 정성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. 아버님은 제게 가해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신 또 다른 아버지셨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이제 압니다. 우리 남편이 남긴 건 낡은 통장이나 땅 몇 평이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운 진심 어린 속죄, 그리고 남겨진 가족을 향한 지독하리만큼 깊은 사랑이었죠.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. 하지만 그 실수를 평생에 걸쳐 책임지는 사람,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? 저는 이제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간 그의 어깨를 한 번이라도 더 주물러 주지 못한 게 한스러울 뿐입니다.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, 혹시 곁에 있는 배우자가 유독 작아 보일 때가 있나요? 그 사람의 침묵 뒤에 여러분을 향한 어떤 눈물겨운 사연이
숨어 있을지 모릅니다. 오늘 저녁엔 따뜻한 국 한 그릇 내어주며 슬쩍 손 한번 잡아주세요. 그동안 고생 많았어. 라고요.